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두 분께 좀 더우니까 이 질문 드릴게요. 두 분은 바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근데 바다 하면은 어릴 때도 동해는 동해고요. 지금도 동해는 동해고 항상 거기 있는 뭐 서해나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딘지 그 있잖아요. 항상 어디 가면은 뭐 학교도 변하고 다 변했는데 안 변하는 그 장소. 왜냐면 산도 어떻게 보면 깎이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색깔도 막 달라지고 네, 계절별로. 바다는 똑같아요. 항상. 그래서 아 맞아 바다는 진짜 똑같구나. 그래서 항상 아 또 가면 또 동해가 이렇게 있겠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릴 때 되게 철학적이었어요. 의외로 얼굴만 철학적이지 않고 네, 먼저 내면에 있는 거 모두 철학적입니다. 네. 그래요. 네네. 보현 씨는 어떤 생각 드세요? 바다. 나는 바다 하면 그냥 좋아요. 왜냐면 북한에 있을 때는 집이 총진이라서 저는 바닷가가 가까이 있었어요. 집에 어때요, 총진 바닷가는? 아파트 올라가면 너무 좋아요. 조금 진짜 바다 냄새도 더 진하고 바닷가 놀러 딱 나가게 되면 이제 그 자리에서 생선 잡아서 배 들어오게 되면 막 오징어 찍고 막 해서 고추장에다 막 비벼서 막 해 쪄먹고 막 고기 끓여 먹고 방금 입맛 다셨어요. 맞아요. 그때 그 기억도 나고 이제 한국에 오니까 그때는 마냥 좋고 했던 것들이 대한민국에 오니까 조금은 이제 집이 고향이 그립거나 부모님이 생각나면 찾아가게 되는 그런 그런 의미의 바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현 씨가 고향 얘기해 주셨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시집으로 펴낸 우리 탈북 여대생 그리고 작은 통일을 꿈꾸는 남한의 청년 남남북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다소녀 오은정 씨 그리고 윤창현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다소녀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시집 고향을 부르다를 펴낸 오은정 양. 그리고 그 시집을 펴내기 위해 1인 출판사를 만든 대학원생 윤창현 대표.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소통하며 꿈꾸는 통일. 그 진솔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자, 시집으로 펴냈다 그래서 시집이 제 곁에 있습니다. 작은 통일에서 나온 고향을 부르다. 글사진 바다소녀라고 써 있어요. 바다소녀. 바다소녀. 은정 씨가 그럼 바다소녀? 인 거예요? 바다소녀. 야, 이 바다소녀라는 이름을 어떻게 붙이게 됐어요? 제 고향이 바다 마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문만 딱 열면 앞이 바다였어요. 그래서 너무 익숙하게 자라던 곳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다이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고향 소리도 많이 하고 시를 썼을 때 그 배경에 다 바다가 들어가서 주변에서 언니 오빠들이 그냥 뭐 바다소녀라고 불려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명을. 네. 예쁘다, 바다소녀. 그죠? 그럼 은정 씨한테 바다는 뭐 어떤 의미고 그다음에 고향 바다에 대해서 좀 자랑을 해주시면.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네. 그러니까 제가 북에서 살던 17년이 다 바다였어서 저의 고향은 바다라고 말할 만큼 되게 저의 모든 것, 고향에서의 모든 것인 것 같아요, 바다는. 고향 자랑하려면 정말 예뻐요. 어디죠, 저? 청진 아래 그 경성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성에서 조금 들어오면 연분진이라는 그러니까 휴양소도 있고 바위로 되게 유명한 곳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작은 바다 마을이었어요. 아주 작은 동네 있었는데 지금 이맘때쯤이면 아마 해당화가 많이 폈을걸요. 지금 은정 씨가 말한 연분이 정말 그 휴양지도 있고 경성이 청진에서 그렇게 안 멀어요. 그러니까 경성 원래 청진시 다음에 큰 도시가 아래쪽으로 내려서 경성시인데 그 경성 안에서도 바다 지역으로 놓고 볼 때는 그 연분이 청진 지역 우리 동해바다 쪽하고 그쪽하고 멀지가 않아요. 바다 세상으로 놓고 볼 때는 제가 많이 하는 것인데 그러면 저랑 어떻게 보면 같은 바다 친구끼리 만나다 지척에 보니까 있었네요. 근데 요즘도 자주 바다 가세요? 기회만 되면 가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동해안까지 가려면. 그래서 서해는 바다 같은 느낌이 전혀 없어서. 전혀 없어 진짜. 진짜 그냥 강 같은 느낌? 서해 바다, 동해 바다. 기회만 되면 언제든 갑니다. 그러면은 이 남한 땅에 와서 바라봤던 동해와 그 집 앞에서 이렇게 딱 문 열고 맞이했던 동해가 많이 달라요? 어때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한국 딱 왔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가슴이 이렇게 마음이 꽉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바다 보여준다고 데리고 갔어요. 근데 바다 보는 순간 이렇게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 너무 시원하고 좋긴 한데 그 고향 바다라는 똑같은 바다긴 한데 뭔가 다른 거예요. 그 북한은 방파제도 없었는데 여기는 방파제도 있고 사람이 못 들어가게 다 막아놓고 근데 바다를 제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이 아니라는 그것 때문에 뭔가 그리움 같은 건 채워질 수 없는 같은 바다지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그래도 좋아서 찾아가는 바다여야 되는데 저도 보게 되면 그래 바다 좀 놀러 가자 하지만 그 바다를 가는 것이 이제 놀러 가는 목적이 아니라 뭔가 이제 아까처럼 도저히 이제 바다 가면 뻥 뚫리기도 하고 그래 저 바다 쪽으로 가게 되면 그때 고향 생각도 나고 이제 두고 온 이제 고향 형제 부모들 생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바다가 돼버리다 보니까 마냥 기쁨 속에만 너무 즐길 수 좋게만, 있는 예, 그런 바다가 돼요. 신나게만 갈 수가 또 없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옆에 계신 윤창현 대표를 제가 아까 작은 통일을 꿈꾸는 이제 남한 청년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보니까 여기 작은 통일 출판사에서 처음 낸 책이 지금 바다소녀 은정 씨의 책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원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 북에서 오신 분들을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주변 지인분이 이제 시 잘 짓는 은정이를 소개해줘가지고 이렇게 출간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출판사 이름이요 작은 통일이에요. 네네. 뭐 어떤 의미를 담고 싶으셨어요? 이 작은 통일. 보통 통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게 뭐 정치적인 거나 군사적인 거나 되게 큰 얘기를 조금 다루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이렇게 책으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먼저 조금 화해가 되고 서로의 마음이 좀 공감이 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통일에서 나오는 책을 통해서 남한 사람과 그리고 북에서 오신 분들이 같이 마음적으로 조금 화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가치를 담은 책들을 내고 싶다 해서 작은 통일로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윤창현 대표께서는 뭐 네. 통일이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셨던 거예요? 제가 한국 리더십 학교라는 곳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제 거기가 주로 통일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뭐 교수님이나 뭐 리더들을 모시고 이제 강의를 들어요. 이제 그런 걸 들으면서 처음에 저는 이제 그냥 사회적 기업 이제 롤 모델 같은 분들이 거기 출신이 좀 있으셔가지고 이제 그런 관심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통일 얘기도 해주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그걸 엮어서 같이 좀 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바로 했던 게 이제 한국 공인회계사회랑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이랑 이제 숭실대학교랑 해서 이제 아주머니들 북에서 오신 아주머니들 한 20분 모시고 이제 전산회계 교육을 예, 시켜드리는 그 프로그램의 스텝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스텝으로 참여하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이분들이 어쨌든 한 30년, 40년 북한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고 또 넘어오면서 다양한 또 경험들도 있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고려되지 못하고 이제 여기 와서 똑같은 교육을 받는다는 것에서 조금 안타까움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전산회계 교육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 강점들을 조금 살릴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던 중에 은정이를 좀 만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시집 때문에 이렇게 만나신 게 아니라 처음에 만날 때는 뭐 출판사 대표나 시인으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우연치 않게 만나셨던 거겠네요. 맞아요, 네. 은정 씨? 그렇죠. 그냥 아는 오빠가 소개시켜준다고 너의 시에 그러니까 그냥 제가 시집을 낼 생각을 꿈에도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제본에서 갖고 있었었는데 한번 도와주겠다고 그런 사람이 그분은 있다고. 은정 씨 시를 그냥 제본한 걸 이렇게 보여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페북에 가끔 올리면 그 시가 좋다고 SNS에 네. 올렸었구나. 그러던 오빠가 소개시켜줘서 그냥 만났는데 우연찮게 오빠가 또 출판사까지 그래서 SNS에 올린 글을 아는 오빠가 보시고 소개해 주셔서 만나신 네. 분이 지금 대표님이신. 그래서 그 맨 처음에 딱 그 제본된 책을 그럼 봤었어요, 네, 대표님? 파일로 몇 개 보내줘가지고요. 아. 이제 그렇게
처음 봤었죠. 아, 네. 근데 이 책 아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쓱 살짝 봤는데요. 제목도 고향을 부르다고 안에 이렇게 보니까 그 고향의 북한 땅의 어떤 기억들 그리고 그 풍경들 이런 것들이 많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본인의 이 내면에 있는 감정들을 사실 어떻게 표현할까를 참 사람들은 고민하고 그런데 어떻게 시를 쓰게 됐어요? 어떤 생각으로? 정말 우연찮게 핸드폰에 메모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떻게 말할 곳이 없잖아요. 이렇게 주변에 다 친구들이 북에서 온 친구들이고 해서 보고 싶다, 뭐 고향 생각난다라고 말을 하면 되게 다 이렇게 다운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에 뭔가 고향 생각이 나고 동생 생각이 나면 이렇게 메모를 했었다가 용기 내서 가끔 SNS에 올리면 친구들이 좋다라고 해줘서 그렇게 조금씩 용기 내서 더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아, 동생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 쓰게 됐는데 동생과의 추억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걸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왜냐면 친구들한테 얘기 못하니까 저희한테는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네, 편안하게. 근데 동생에 대한 추억은 되게 그냥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가득해서 즐거웠던 추억이 많지는 않아요. 동생은 아주 제가 11살 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되게 나이 차이가 많아요. 많이 나온 거. 네,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엄마가 좀 바쁘셔서 제가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그만두고 그러다 한 3살쯤 돼서 할머니 집에 보냈어요. 이렇게 집에서 키울 수 없어서. 그래서 늘 동생을 돌보지 못한 그런 마음? 그러니까 전 그런 게 늘 있는 것 같아요. 아쉬움? 죄책감. 네. 근데 저도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운동 씨한테 너무 궁금한 게 이제 동생과의 그런 추억들이 많지는 않지만 좀 11살씩이나 차이 나는 그 동생을 두고 탈북을 했던 계기가 그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저도 이제 나올 때 어머니의 손을 놓고 나올 때 그때만큼 정말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울고 마음을 다 잡았던 때가 그때밖에 없는데 어떠셨어요? 동생을 탈북하게 된 계기가 그 어린 동생을 놓고 오는 게 정말 어려울 텐데. 그게 되게 할머니 집에 동생은 맡겼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탈북 먼저 하시고 나서 그 해에 아빠가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1, 2년 정도 살고 있다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도와주겠다 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는 거 모르고 엄마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채 그냥 국경까지 따라 나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시키는 대로 국경까지 와서 강 넘어가라고 해서 넘어왔는데 그게 중국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 시키는 대로 따라왔는데 그게 한국이었어요. 그게 몇 살이었어요? 17살. 17살. 네. 동생이랑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 상태에서. 네. 제대로 된 이별은 못했죠. 근데 그냥 막연한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왠지 못 올 것 같은 예감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잘 살라고 말하고 떠났죠. 얼굴은 보고 왔네요. 그래도. 네. 그래요. 진짜 동생에 대한 질문을 참 하기가 미안하네요. 얼마나 그 그리움이 크고 또 엄마의 역할을 했었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생이랑 거의 엄마 같이. 그러니까 정말 이 인간이란 존재가요. 참 다른 동물들보다 오히려 인간의 그 손길, 돌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다른 여타의 동물들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태어나자마자 한 3살 요 사이에 은정 씨가 돌봤던 동생. 은정 씨 많이 닮았어요? 아니요. 엄마 닮아서 엄청 예뻐요. 은정 씨 예쁜데요? 저는 안 예쁜데요. 동생은 정말 예뻐서 어릴 때 좋은 추억이 하나 있네요. 동네 사람들이 동생을 안아보겠다고 간식을 사들고 막 따라다녔었거든요. 엄청 도도해서 함부로 안기질 않았어요. 세상에. 그 동네에서 정말 인기가 최고였어요. 요만한 아기 때부터 너무 예쁘고 되게 도도하게 놀아서 네, 근인 삼촌들도 되게 예뻐했었고 아마 지금도 예쁠 거예요. 아 진짜 저도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보고 싶다. 진짜 몇 살쯤 됐을까요? 지금 13살? 13살. 제일 예쁠 때다. 아우
그러게요. 한국에서는 그 나이쯤 되면 뭐 사춘기 앓는다고 참 고민할 그런 나이인데, 근데요, 은정 씨 잘못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그냥 이 시대의 비극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은정 씨한테 너무 미안해요. 은정 씨 혼자 이런 아픔 겪게 하고, 우리 모두가 겪을 수도 있었고, 또 뭐 그 누구라도 겪을 수 있었던 아픔인데, 그냥 이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다시 만날 날을 우리 같이 기다리는 게 더. 그렇죠. 그쵸? 이제는 괜찮아요. 음. 어쩔 수 없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아마 이렇게 저는 그래요. 마음이 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꼭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그 마음이 전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동생도 언니를 진짜 보고 싶어 하면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되게 멋진 시인 언니가 딱 있어봐요. 얼마나 동생이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은정 씨가 꾸준히 뭐 글을 이제 쓰고 있는데, 뭐 사실 전공은 좀 다른 분야라고 들었어요. 아, 진짜요?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신 거죠? 식품 영양 전공하고 있습니다. 식품영양과를 전공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여명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학교 2년 다니고 나니까 대학에 가야 된다고 전공을 진로 선택을 하래요. 근데 저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뭘 잘할 수 있는지. 근데 제가 잘하는 게 딱 한 가지, 요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에서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익숙했던 거죠. 그리고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요리 쪽을 가려고 했었는데 뭐 엄마가 많이 힘들다 그러시기도 하고, 그래서 영양사와 요리사는 조금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딱 든 생각이, 동생이 아주 어린데 그 북에 있는 그 동생 또래 애들, 이렇게 어린 애들이 막 밖에서 놀고, 그리고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잖아요. 영양이라는 걸 잘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통일되면 내가 북에 올라가서 영양 사던 어린 애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정말 학교 졸업하면 통일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식용과를 가게 된 거죠. 멋있네요. 요즘 요리가 또 대세인데. 또 그렇게 어떻게 또 요리하는 대세를 시인, 알고 또. 네. 지금 요리하는 시인하면 정말 멋있을 것 같은데요. 씻으면서 요리하고. 야, 그래요. 근데 이 책이 좀 특별하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표님. 네. 예. 한 70여 분 정도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이제 온라인에서 후원 받는 그런 플랫폼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 후원비로 이제 디자인비, 편집비, 인쇄비를 다 후원 받아서 탄생했고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또 받고 만들었으니까 이제 판매해서 나오는 수익은 이제 세일 아카데미라고 거기에 또 후원할 예정입니다. 네. 아, 진짜 이 뒤쪽에 시집 출간을 위해 후원해주신 분들의 명단까지 네. 다 적혀 있네요. 우리 제일 먼저 강 디모데 형제 이름이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강씨라래요, 강씨라. 그러니까. 네, 기억이라서. 네. 세일 아카데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 거죠? 그러니까 북에서 온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이렇게 봉사자분들 매칭시켜서 1대1 과외를 해주는 곳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1, 2학년 때 화학 수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세일 아카데미에서 엄청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큰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 다른 학생들한테 도와주고 있는 곳이라서 수익금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것만큼 되돌려 드리고 싶었는데 아직은 아주 방송 나오면요 많이 보실 겁니다. 많이 보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 저는요 요즘에 우리 이런 책들 많잖아요. 이렇게 예쁜 영상과 예쁜 그림과 이렇게 어우러지는. 근데 이 책 딱 나온 다음에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대표님? 저희가 일단 부모님은 일단 책을 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셨고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를 하나씩 읽어보면서 되게 쉽게 읽혀지고 쉽게 공감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 자체가 뭐 읽는데 어렵거나 이제 해석하는데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좀 위에서 온 친구의 마음이 시를 통해서 그래도 좀 느껴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럼 윤 대표님이 읽으셨을 때 우리 네. 은정 씨의 시의 느낌은 어땠어요? 제가 읽었을 때는 저도 비슷한 느낌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시를 저도 이제 접한 게 항상 뭐 수능 시험 공부할 때나 그럴 때나 사실 그렇죠. 네, 공부로 이렇게 시를 접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억지로 접하던 그런 시가 이제 조금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저한테 좀 왔었는데 저도 이제 북에서 온 게 아니니까는 그게 어떤 마음인지 확실히 알지는 못하고 또 어떤 생각들을 품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시라는 좀 함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이 더 느껴지는 것 같은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 이제 고등학교 때야 뭐 시를 많이 읽었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는 이렇게 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네. 읽어주지 그치, 않거든요. 문학 소년이나 문학 소녀가 아닌 이상 맞아요. 이 한국의 입시 제도가 사실 막 시를 많이 접할 수 있고 막 이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뭐 그런 건 있어요. 좀 있어 보이려고 커피숍에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한번 펼쳐보고 뭐 그런 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잘 뭐 금방 잠들고 뭐 또 그러는데 근데 그게 왜냐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시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애착이 느껴지는 시가 있어요? 혹시? 한 편만 뽑으라면 뭐 없고. 뽑겠어요. 네. 그래도 이제 좀 읽어서 이거가 동생에 대한 그리움이나 아니면 뭐 거기에 있던 어떤 뭐 추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를 한 편만 꼽으자면 그래도 그게 챕터 나눠진 데서 동생에 관한 시가 가장 그 챕터가 되게 짧거든요. 현정아. 네, 네. 현정이에 대해서 많이 쓰고 싶었는데 글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안 나왔어요, 글이.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싶었던 건 현정이에 대한 글인데 생각보다 제일 적게 실렸고 현정아라는 챕터에 현정아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그냥 잠깐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현정아 너는 아니 11년 전 봄 유난히도 화창한 그날 내가 이 세상에 나왔다는 걸 현정아 너는 아니 너에게도 엄마가 있었다는 걸 언니가 있었다는 걸 현정아 너는 아니 언니가 아주 많이 보고 싶어하는 걸 미안해하는 걸 진짜 솔직하게 그죠? 그 마음을 담았어요. 근데 나는 북한 주민들이 우리 탈북민들이 쓴 시들은 다 봐요. 그걸 보게 되면 정말 내가 겪어왔던 이야기들이고 내가 알고 있던 이야기들 정말 그 사람들이 쓰는 그 아까처럼 마음에 있는 그런 거라는데 그 깊이까지는 몰라도 그 내용은 나한테 막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나 하나만이 겪어왔던 이런 아픔들이 아니라 수많은 탈북민들의 아픔들이잖아요. 그걸 보면 좀 아프기도 하지만 또 이제 고향에 대한 그런 생각도 나면서 조금은 내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쓴 시책은 꼭 봐요. 근데 시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방금도 약간 집이라는 걸 봤는데 윗동네 아랫동네 그냥 사람 사는 곳 이렇게 써놨는데 너무 이게 저희랑 너무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냥 뭐 집은 뭐 항상 행복하고 가족들이 모이고 뭐 이렇게 생각할 때는 집 윗동네 아랫동네 그냥 사람 사는 곳. 그래서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북한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잖아요. 뭐 어떤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뭐 어땠고 지금 뭐 상황이 어떻고 뉴스에 나오고. 그런데 그 북한 안에 있는 정서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정서를 알려면은 시를 보면 이 정서를 정말 알 것 같은.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지현 씨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감정이 담긴 것들이 있어요. 노래, 글 이런 것들, 사진, 그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유행가 들으면서 다 자기의 감정이입하잖아요.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드라마 보면서도 다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몰입을 하면서 보는데 저는 이 북한 친구들이 시집을 내줘서 되게 고마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처 모르는 그 어떤 감정의 세계들에 대해서 저희에게 만나게 해주잖아요. 정서적인 공감은 정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제가 많이 공감하고 보현 씨가 이제 그 친구들의 시를 읽는 것만큼의 공감은 못하겠지만 저 친구들의 감정을 안다는 게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시집을 내줘서. 대표님께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저렇게 정말 남북한 청년들이 이제 연합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뜻깊은 일을 해나가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부럽고 또 제가 막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까도 이제 아카데미 또 수익금도 이제 하더라고 하고 그런 걸 보면 정말 그런 아름다운 생활과 그런 이야기와 또 활동들 속에서 우리 은종 씨가 또 이제 좀 아픈 상처와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게 많이 치유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부에서 왔던 그런 상처 같은 게 많이 아물어서 그렇죠. 사람들 만날 때 남북한이라는 그런 게 별로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책만큼은 남북한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그러니까 오빠는 남한에서 살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제 글에 이렇게 생명을 넣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줬고 근데 그게 또 북에서 온 저랑 오빠가 남한에서 살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냥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더 의미를 부여하려면 되게 많잖아요, 의미가.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시잖아요. 교회 네. 다니시면서 또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교회 성도들과 아니면 뭐 계신 분들. 지금 하나님을 정말 믿은 지 몇 년도 안 되고 계속 신앙의 기복은 생기고 지금도 늘 그런 시험을 들고 있는데 교회 가면 되게 평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좋거니와 그곳에서 많은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암담하고 과거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게 없어지지 않는데 그런 걸 치유받을 수 있었던 곳이 교회였던 것 같아요. 진짜 이야기 듣다 보니까 참 부러울 만큼 하나님이 은정 씨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맞아요. 또 그 고운 심성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기질 자체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그 섬세하고 정말 그 순수하고 솔직하면서도 참 그 내면에 있는 그 어떤 예술가적인 기질을 하나님 부여하셨고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셨고 이렇게 또 윤창현 대표님도 만나게 해주셨고 그렇죠? 오늘 저희도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서 정말 은정 씨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참 예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 또한 함께 하게 되네요. 그래요. 앞으로 바다소녀의 2집 시집과 그리고 요리책 정도도 이렇게 뭔가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의 활동들도 참 기대가 되고 이 작은 통일 출판사의 앞으로의 역할들도 정말 저희들이 주목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또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눠주세요. 대표님부터. 저는 이제 출판사를 통해서 이제 은정이처럼 이렇게 달란트를 가진 친구들 그리고 또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좀 세상에 조금 더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도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과 그리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 통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제 경제와 통일을 엮어서 책을 한 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좀 준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책들을 계속 내고 싶고요. 어쨌든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이 본인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 돕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은정 씨는 앞으로 어떤 시를 쓰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제 마음속에 있던 제가 기억하는 고향에 대한 모습만 썼는데 앞으로는
깊이 있는 시를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북에서 온 사람만이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시를 쓰고 싶어요. 남북 그 어디에서 살던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잘 풀어서 쓰고 싶고 소설도 쓰고 싶고 시나리오도 써보고 싶고 노래 가사도 쓰고 싶고 많이 배워서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건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은정 씨는 사실 단지 저기 연분에 살다 내려온 친구만이 아니라 20대 초중반의 여성이고, 네, 맞아요. 그쵸? 신세대고, 그쵸?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같이 담아서 또 그 또래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들이 막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소설도 나올 수 있을 테고, 또 내 내면의 어떤 깊은 진한 마음들이 우러나는 소설도 나올 수 있을 테고, 정말 기대가 돼요. 그리고 또 글로 써볼 수 있는 것과 또 혹시 다른 비전이 있으세요? 다른 비전이라면 고향에 가는 거 그게 가장 큰 소원인 것 같아요. 고향 땅에 다시 가는 거, 동생을 다시 보는 거. 그리고 개인적인 비전은 좋은 엄마가 되는 거. 아유, 정말 너무나 예쁜 비전들을 갖고 있어서 아마 지금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모두가 은정 씨 굉장히 응원할 겁니다. 그래요. 두 분은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떤 마음 드셨어요? 뭐 일단 그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그 달란트를 보면서 나는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의 기쁨, 주님께서는 참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알고 계시고 그걸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 위로하고 계시구나. 그거를 이제 은정 씨를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보현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조금 고향 생각을 같이 이제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통일을 해서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고 또 그러한 탈북민들이 정말 통일을 이룩하는데 글로나마 몸으로나마 말로써 이제 표현해가는 그런 주의 자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참 시련을 겪을 때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난 왜 이 아픔을 겪어야 할까? 난 왜 이렇게 괴로울까? 그러면서 참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인간이 너무나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겪어보지 않으면 참 모르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아픔과 시련을 주신 것은 동일한 아픔과 시련이 있는 사람들을 더 헤아리고 더 잘 어루만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저희에게 주신 거라는 생각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데요. 은정 씨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시려고 그런 그리움과 아픔과 시련을 주셨지만 또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쓰실 날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들이 정말 기대가 되고요. 윤창현 대표님께도 솔직히 정말 저런 귀한 비전과 사명을 주셨다는 것, 이 땅의 젊은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비전을 정말 꼭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도구로 꼭 잘 사용되기를 저희 모두가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두 분 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또 마음속 있는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 목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